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비트코인 뉴스 팍입니다. 미국 9조 달러 규모 퇴직연금 계좌 비트코인 투자길 열렸다라는 기사 먼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움이 되신다면 좋아요, 구독, 댓글, 알림 설정하셔서 최대한 빠르게 정보 받아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미국에서 이 퇴직연금 계좌라고 하는데요. 이게 9조 달러 규모라고 하는데 하나로는 1경이 넘습니다. 1경이라는 건 정말 어마어마한 숫자인데요. 이 규모의 퇴직연금 계좌가 이제 비트코인의 투자 길이 열렸다라는 내용입니다. 구체적으로 한번 살펴볼 건데요. 이 내용은 과거에도 여러 번 제가 언급을 해드렸던 내용입니다. 실제적으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제 가상 자산을 미국 퇴직연금 계좌 중 하나인 401k에 포함할 수 있도록 한 행정명령에 서명을 했다라는 내용이에요. 예, 공식적으로 이제 암호화폐가 퇴직연금 계좌에 포함이 된다라는 걸 이제 알 수가 있고요. 약 9조 달러에 달하는 401k 계좌에서 비트코인 등 가상자산에 투자할 수 있는 길이 열리면서 이 대규모 자금이 이 암호화폐 시장으로 유입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퇴직연금 401k의 가입자만 해도 9천만 명이 넘는다는 거죠. 우리나라 인구의 거의 2배 가까이 되는 정도죠. 그래서 미국인이 이제 고용주가 후원하는 확정기여연금에 참여하고 있지만 부유한 투자자들이나 공무원 연금과 달리 대체 자산에 투자하는 것이 제한되어 있었다라는 거죠. 이걸 이제 푸는 겁니다. 그래서 미국 노동부가 관련 정책을 수립하고 금융증권거래위원회 등 유관 기관들이 관련 규정 정비를 추진을 할 예정입니다. 우선 노동부 장관은 이 근로자 퇴직소득보장법 적용을 받는 401k 및 기업 확정기여형 연금에서 대체자산 투자에 대한 수탁자의 의무와 관련된 노동부 지침을 재검토해야 한다라고 하고 있죠. 이게 언뜻 이 내용들이 계속해서 그 신호를 보여줬어요. 과거에도 이게 이제 퇴직연금이 들어오겠구나, 이걸 몇 번씩 언급을 했었고 실제적으로 이제 행정명령으로 이제 발효이 된 거죠. 원래 노동부에서도 이 부분에 대한 그 원래 제약사항이 있었는데 그 규제를 풀었죠. 그래서 하나씩 열리고 있다라고 봤는데 이제 완전하게 열린 상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기회가 열린 거고 실제적으로 이제 투자를 하는 것들은 기관이나 그리고 이제 투자자들 개인들이 이제 어느 정도 결정하는 사항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항들은 이제 개별적으로 결정을 하면 되는 거고 우선은 그 길이 열렸다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리고 재무부 장관, SEC 및 기타 연방 규제기관과 협의해 대통령 행정명령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이 병행 규제 변경이 필요한지 검토를 해야 한다. 다양한 규제들이 이제 풀어지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고 여기서 이제 우리가 봐야 될 것들은 자, 그러면 얼마가 들어올 것인가 이거죠. 퇴직연금이 만약에 들어온다. 401k에서 이 대체자산 투자로 이제 암호화폐 시장으로 만약에 유입이 된다면 얼마의 자금이 들어올 수 있을까를 한번 계산해 봐야 되겠죠. 전체적으로 이제 봤을 때 여기에서 지금 계산하기로는 401k 총 자산은 약 8조 9천억 달러 정도예요. 그러니까 환율로는 약 1경 2299조 원. 정말 엄청난 숫자죠. 그래서 이 자금의 0.1%만 만약에 암호화폐 시장에 유입이 된다라고 했을 때 890억 달러에 해당되는 거고 하나로는 123조 원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올해 비트코인의 평균 거래 대금을 넘어서는 금액이죠. 비트코인 한 해 동안 이 평균 거래 대금, 그러니까 올해 비트코인의 평균 거래 대금이 328억 정도를 넘었었다는 거예요. 거래 대금이. 그런데 지금 유입될 수 있는 금액이 123조 원입니다. 890억 달러. 800그 달러로 쳐야죠.
네, 890억 달러인데 그 퇴직연금 401k 자금의 0.1%만 들어왔을 때, 그런데 평균 거래대금 328억을 2배 이상 뛰어넘는 금액이라고 보면 되죠. 거의 3배 가까이 되는 금액입니다. 유출입이 낮은 중장기 자금 유입으로 하방성이 견고해지는 효과가 생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 이게 이제 무슨 얘기냐면 결국에는 비트코인에 이렇게 퇴직연금이 들어온다는 거, 퇴직연금의 성격을 여러분들이 잘 보셔야 되는데, 퇴직연금은 중간에 빼지 못해요. 이거를 뭐 샀다 팔았다 막 이렇게 이제 할 수 있는 그런 형태는 아니거든요. 한번 샀으면 그래도 꾸준하게 이제 들고 가는 장기 투자형이 많아요. 아무튼 이제 퇴직할 때까지는 뭐 자산을 조금씩 변경할 수는 있겠지만, 그래도 오랜 시간 동안 들고 갈 수밖에 없는 곳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장기 투자가 기본적인 투자 컨셉이다라고 보시면 되고, 자, 그러면 기본적으로 여기에서 유입되는 자금들이 쉽게 빠져나가지는 않는다는 거죠. 자, 그렇게 되면 하방에 빠질 때마다 이것들이 이제 매수를 해줄 거 아니에요? 퇴직연금이라는 건 결국에는 중간에 월급을 받을 때마다 계속해서 들어오는 자금들이잖아요. 그러니까 고정적으로 계속 DCA를 하는 부분이 있어요. 이렇게 하면 투자 수익도 굉장히 높아지겠죠. 그러니까 만약에 우리나라도 이런 식으로 투자를 하게 된다면 정말 이제 수익률이 굉장히 높아질 것 같아요. 왜냐하면 개인적으로 이걸 쉽게 매도하지 못하고 현금화를 빨리빨리 이제 트레이딩을 하는 게 아니고 오랫동안 들고 가기 때문에 강제적으로 그냥 오래 들고 가면 실제적으로 수익률이 굉장히 높아지거든요. 일반적으로 비트코인도 그랬고 그런 것들이 있죠. 그래서 굉장히 좋은 투자가 될 수 있겠다라고도 보여져요. 그리고 여기서 이제 가장 이제 수혜를 볼 코인은 역시 비트코인이 직접적인 수혜 대상이다라고 보고 있어요. 시총 규모에서도 전 세계 자산 거의 7위, 뭐 5위를 갔다가 7위를 갔다가 지금 왔다 갔다 하는데 우선 2조 달러가 넘어가는 엄청난 자산이기 때문에 퇴직연금에서 들어올 수 있는 규모는 이제 비트코인이 가장 규모가 크고 안정적으로 들어올 수가 있겠죠. 그래서 앞으로 비트코인은 또 한 번의 수혜를 받을 것으로 보여지고, 이더리움 같은 경우는 모르겠어요. 이더리움은 조금 더 이제 규모가 커지거나 관심도가 높아지면 이더리움까지도 뭐 포함될 수도 있겠죠. 수혜를 볼 수 있는. 자, 이거는 제가 이제 SEC 이번에 SEC에서 나온 프로젝트 크립토에 대한 언급입니다. 이 폴 해킨스 SEC 의장이 이러한 이야기를 했어요. 실제적으로 이 프로젝트 크립토라는 것들을 언급하면서 크립토 시장에 대한 제재를 명확하게 푸는 이런 제스처를 지금 취하고 있거든요. 네, 트럼프 대통령하고 같이 가고 있죠. 세계 암호화폐 수도를 만들기 위한 역사적인 노력을 하는데 SEC가 돕지 않으면 어떻게 하겠냐. SEC가 열심히 돕겠다라고 지금 제스처를 보내고 있어요. 그래서 이 프로젝트 크립토라는 것들이 굉장히 이제 중요한 요소라서 한번 제가 가져와 봤고요. 여기서 주요적으로 나오는 내용들이 무엇인지 정리를 좀 해보려고 해요. 우선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건 온체인으로 이제 전환되는 것들도 있고, 먼저 첫 번째로는 이제 자산 분류의 명확화예요. 실제적으로 암호화폐는 증권이 아니다라고 SEC 위원장이 명확하게 이야기를 했어요. 자, 이렇게 된다면 암호화폐가 증권이 아니라 일반적인 상품이나 디지털 수집품 뭐 이런 식으로 인식을 하면서 좀 자유롭게 이제 거래를 할 수 있는 여지가 생기게 되고요. 그리고 실제적으로 이 불확실성으로 인한 규제 리스크가 이제 감소하게 되죠.
그래서 그동안은 이제 불확실성 때문에 기업들이 투자를 제대로 하지도 못했고, 실제적으로 이 암호화폐 기업들도 굉장히 이제 침체기를 겪고 있었는데, 이번에 그런 규제들이 명확하게 된다면, 실제적인 투자들이 굉장히 공격적으로 일어날 수 있겠죠. 자, 그리고 이제 토큰화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해요. 여기서도 이야기하는 게 토큰화된 증권이라고 하는데, 이 주식, 채권 등 전통자산의 토큰화 거래가 이제 가능하게 만들겠다라는 겁니다. 결국엔 이 길을 확 터버리겠다. 그러니까 주식이나 채권, 기존에 가지고 있었던 이 거래 방식을 토큰화를 해서 24시간 거래든 굉장히 그거를 뭐 쪼개서 뭐 판매를 하든 뭐 이런 거래들이 이제 가능해지는 시장이 열리는 거죠. 그래서 이미 블랙록이나 로빈후드 뭐 이런 회사들은 이미 다 하고 있어요. 토큰화를 해서 토큰화 증권을 이제 로빈후드 같은 경우는 미국에서 아직 그 규제 때문에 못하고 있어서 유럽에서 먼저 했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이제 미국에서도 열린다라고 보시면 되고, 이게 완전한 획기적인 새로운 시장이 크게 열리는 것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디파이도 합법적으로 거래가 이제 가능해져요. 디파이 같은 경우도 지금까지는 명확한 규제나 이런 부분 때문에 문제가 많았었거든요. 근데 이제 디파이도 새로운 시장이 열리게 됩니다. 그래서 디파이도 중요하게 봐야 되는 부분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슈퍼앱도 직접적으로 언급을 하고 있어요. 슈퍼앱이라는 건 결국에는 이제 이 하나의 플랫폼에서 증권, 암호화폐, 스테이킹, 대출 뭐 이런 것들을 통합해서 서비스가 가능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각자 뭐 여러 개의 그 라이센스를 가지고 다른 기업들이 운영하는 게 아니고 한 기업이 이것들을 한꺼번에 처리할 수 있게 만든다는 거죠. 그러면 지금의 이제 코인베이스나 로빈후드 같은 경우는 굉장히 유리한 판이 열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코인베이스나 로빈후드를 긍정적으로 이제 바라보는 투자자들이 이제 많은 거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이제 추천에도 이제 나왔었죠. 여기서 이제 수혜를 받을 것들이 이제 무엇이냐 해서 제가 어제도 정리를 한번 해드렸었는데, 이 메토건이 이제 이런 세 가지 수혜를 받을 만한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투자 유망처. 이 SEC의 이제 프로젝트 크립토를 통해서 수혜를 받는 건 결국에는 스테이블 코인과 토큰화를 지원하는 이더리움 같은 레이어 1 블록체인이다. 모든 자산이 이제 블록체인에서 발행하는 미래를 고려할 때 이를 뒷받침하는 블록체인에 대한 투자가 중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이더리움이 현재 가장 유력하지만 향후 변동성을 고려해 인덱스형 방식으로 여러 자산을 함께 매수하는 전략을 추천한다라고도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더리움이 지금은 이제 1등이지만 그 이외에 또 다른 것들이 치고 올라올 수도 있기 때문에 뭐 이런 부분을 인덱스로 투자하는 게 어떻냐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솔라나, 카르다노, XRP, 뭐 아발란체, 앱토스, 수이, 니어 등을 여기서 포함을 하고 있네요. 자, 그리고 전통자산과 암호화폐를 통합하는 이 금융 슈퍼 앱으로 역시 이야기하는 것들이죠. 통합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 건 지금 가장 주목받는 코인베이스와 로빈후드가 가장 유망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리고 이제 디파이 앱도 여기서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어요. SEC가 디파이 규제를 명확하게 하면 유니스왑과 같은 탈중앙화 거래소가 기존 금융 시스템을 대체할 수 있는 강력한 경쟁자로 떠오르게 되는 거고, 유니스왑이 규제의 그늘 속에서 지난 6월에만 역대 최고치인 880억 달러, 약 121조 원의 거래량을 기록했다라는 겁니다. 엄청난 양의 거래량을 지금도 거래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디파이에서. 그리고 SEC가 이를 인정하면 디파이 시장이 폭발적으로 성장할 것이다 라고도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디파이 시장도 여기서 중요하게 바라보고 있죠. 자, 그리고 글로벌 기업들 7월에만 비트코인 10만 개나 쓸어 담았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자, 비트코인 트레저리의 7월 보고서에 따르면 상장사와 비상장사가 이 기간에 신규 매입한 비트코인만 10만 7,082개나 된다고 합니다. 이는 전체 신규 매수량 16만 6천 개에서 약 64.5%에 해당하는 수치인데요. 보고서는 이러한 기업 중심의 공격적인 매집이 비트코인의 단순한 투기 자산을 넘어 기업 재무 전략의 핵심 수단으로 자리 잡고 있다라고 보고 있죠. 지금 여기서 들어오는 자금들은 기업과 정부, ETF, 펀드 등이 보유한 비트코인의 총량만 364만 개로 집계가 되고 있어요. 7월 말 기준으로. 당시 시가 기준으로 해서 4,280억 달러에 달하는 규모고, 이 중 상장사가 95만 5,048개, 그리고 비상장사도 29만 2,364개나 돼요. 비상장사도 상당히 많이 들고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좀 눈으로 알고 있는 스트래티지나 뭐 이런 그 마라홀딩스나 뭐 이런 기업들 말고 비상장사들도 상당히 많이 지금 비트코인을 가지고 있다라는 걸 알 수가 있고, 정부가 52만 7,051개나 돼요. 정부도 꽤 많이 가지고 있네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미국 주정부들도 이제 같이 포함해서 이야기를 하는 것 같고, ETF 및 거래소 펀드 등 기타 기관은 147만 개를 보유 중이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전체 보유량 가운데 기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3분의 1이 넘는다라고 하는 거죠. 결국에는 이제 비트코인을 최근에 가장 많이 들고 있는 거는 역시 스트래티지가 이제 가장 많고, 그 다음에 이제 비트코인 스탠다드 트레저리 컴퍼니 BSTR 같은 경우도 3만 21개를 매입을 했다고 해요. 그리고 트럼프 미디어 앤 테크놀로지 그룹, 이 트럼프가 운영하는 그 그룹이죠. 그것도 1만 8,430개의 비트코인을 보유 중이고, 여기서 이제 코인베이스도 2분기 동안 2,509개를 추가 매수해서 총 보유량 17,776개를 보유하고 있고요. 뭐 이더리움 보유량 뭐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이더리움 보유 기관도 63개 기관이 약 100억 달러 상당을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솔라나도 매수를 꽤 했어요. 5억 3천만 달러 규모 실제 보유하고 있다고 합니다. 근데 이더리움하고 차이가 굉장히 크게 나죠. 100억 달러 상당과 5억 3천만 달러. 상당히 이더리움에 지금 많이 투자가 비중이 높다라는 걸 알 수가 있고, 리플이나 뭐 BNB 등에 투자하는 기업들도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그리고 솔라나 관련 투자 계획도 앞으로 20억 달러 이상을 새롭게 조성 중이다라고 하는 것도 나오고 있고요. 그러니까 이게 조금씩 비트코인에서 이제 이더리움 그리고 이제 솔라나나 뭐 다른 알트코인들로 계속해서 자금들이 이제 조금씩 넘어가고 있는 것으로 보여져요. 자, 비트릭 부테린 이더리움 재무 전략 긍정 과도한 레버리지는 경계라는 기사고요. 이더리움의 이제 공동 창업자죠. 비타릭 부테린이 이더리움 재무 기업 등장을 긍정적으로 평가를 하고 있다고 해요. 하지만 이제 과도한 레버리지가 토큰의 안정성을 위협할 수도 있다라고도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이제 이더리움의 공동 창립자가 이제 조셉 루빈이라는 사람이 있고요. 조셉 루빈하고 이제 같이 했는데, 조셉 루빈 같은 경우는 이제 메타마스크 CEO를 하고 있으면서 지금 이제 샤프링크 게이밍에 또 의장을 맡고 있죠. 샤프링크 게이밍의 이제 이더리움을 축적하는 전략을 지금 선도하고 있는 게 조셉 루빈이라는 이제 공동 창업자예요. 이더리움에. 그러니까 여기에서 연결성이 있죠. 여기는 아마 비탈릭 부테린하고도 아마 상의를 했을 것으로 보여져요. 네, 조셉 루빈은. 그래서 같이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합의를 봤을 것으로 보여지고, 그래서 이더리움 재단에서 이제 직접적으로 막 샤프링크로 이제 넘어가기도 하고 막 이랬었어요. 자금이. 이더리움이. 그래서 그런 식으로 지금 이제 거래도 일어나는 것으로 보여지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아마 지금 어느 정도 이제 이야기가 되지 않았을까라고 추측이 되고,
F3는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넓은 투자층에 이제 접근 기회를 제공하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생각을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직접 이더를 보유하지 않고 재무 기업을 통해 투자하는 방식은 이 다양한 재정 상황을 가진 투자자나 이제 직접 매수 여력이 부족한 투자자에게 선택지를 제공할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지금 이제 떠오르는 게 비트마인과 그리고 샤프링크 게이밍, 더 이더머신 같은 이 기업들입니다. 상장사들 대부분 이제 엄청난 이더리움을 최근에 이제 많이 사들였죠. 비트마인도 83만 개, 샤프링크 게이밍도 20억 달러 수준의 이더리움을 가지고 있고요. 근데 여기서 이제 과도한 레버리지를 쓰는 것들을 굉장히 우려하고 있어. 이게 이제 가격이 올라갈 때는 좋지만 떨어질 때 이것들이 엄청난 매물로 강제 청산이 될 가능성들이 있기 때문에 이게 이제 신뢰 상실로 이어지는 이제 연쇄 붕괴 가능성들이 있을 수 있죠. 그러니까 이게 알트코인들의 위험성이 이제 그런 부분이에요. 알트코인들은 떨어지면 진짜 엄청나게 떨어지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지금 이제 어느 정도 상쇄할 수 있는 매수가 계속해서 뭐 이어진다면 좀 예전처럼 그렇게 막 90% 급락 뭐 이런 급락은 안 나올 수 있을 텐데 아직까지 그게 이제 명확하게 나오진 않고 퇴직연금 같은 것들이 조금씩 계속 들어와주고 이렇게 된다면 그게 조금 덜 하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 하반 경직성이 좀 필요해 보여요. 암호화폐 시장도 안정적으로 계속해서 장기적으로 들고 가는 이 매수 세력들이 등장을 하면 할수록 조금 이제 조정세가 예전보다는 좀 덜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 근데 이제 레버리지를 이렇게 사용하는 기업들이 한 번에 매도세가 나오면 똑같이 이런 그 급락세가 나올 가능성들도 있죠. 자, 그리고 이더리움 393조 원 RWA 시장 절반 차지 월스트리트 재평 가속이라는 기사입니다. 자, 이더리움이 굉장히 이제 중요하게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실물자산의 토큰화 시장이 약 393조 원 규모로 급성장하면서 이더리움이 전체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핵심 블록체인으로 부상을 했다라는 내용이에요. 자, 여기서 살펴보면 온체인 RWA 가치는 현재 약 35조 3,894억 원 규모라고 하고 있는데 스테이블 코인까지 포함하면 393조 7천억 원에 달한다고 합니다. 이 가운데 54%가 이더리움에서 발행이 되고 있고 미국 국채 토큰화의 73%가 이더리움 기반이고 스테이블 코인 발행량 역시 절반 이상이 이더리움 네트워크를 통해서 이루어진다라는 거죠. 그만큼 이더리움의 지금 위상이 가장 높아요. 그리고 가장 신뢰성이 높기 때문에 RWA 시장이든 뭐 스테이블 코인이든 지금 이더리움이 점유율이 굉장히 높습니다. 하지만 이제 서클은 아니고 그 테더 같은 경우는 최근에 이제 조금 순위가 바뀌었죠. 이더리움 쪽에서 이제 트론 쪽으로 조금 더 많이 발행이 되고 있어요. 아무래도 이제 수수료나 이런 것 때문에 이제 많이 트론 쪽으로 넘어가는 것 같은데, 근데 이제 서클이나 다른 쪽에서는 역시 아직까지도 이더리움이 이제 강하게 작용을 하고 있고, 다른 체인으로는 뭐 지싱크 이러 같은 경우가 있고, 앱토스, 솔라나, 뭐 스텔라 이런 네트워크들이 이제 점유율이 좀 낮지만 뒤를 잇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자, 그리고 여기서 이제 중요하게 봐야 할 게 주식의 토큰화는 전체 1.4%로 아직 초기 단계다라고 하고 있어요. 자, 여기서 이제 RWA 시장이 전체적으로 모든 여러 가지들이 이제 들어가 있는데, 뭐 사모 신용이 있고요. 미국 국채가 있고, 원자재 등이 있어요. 근데 이런 것들이 지금 전체적으로 토큰화되는 시장이 아직까지는 초기 단계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실제적으로 이걸 이제 사서 매매하시는 분들이 아마 거의 없으실 거예요. 지금 이 방송을 듣는 분들도. 그 정도로 완전히 초기 단계라고 보시면 되고 이 시장은 앞으로도 엄청나게 커져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결국에는 이제 주식이나 뭐 국채 모든 것들이 다 토큰화로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아요. 지금의 이제 전통 금융 시스템이 완전히 토큰화로 바뀔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 이제 이더리움이나 이제 다른 블록체인들이 굉장히 각광을 받을 것으로 보여지고 사용도가 훨씬 더 높아지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뭔가 기대감 이런 것들이 이제 계속해서 반영이 되고 있는 겁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정리해봤습니다. 여러분들 도움이 되셨길 바라고요.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댓글, 알림 설정하셔서 최대한 빠르게 정보 받아보시기 바라겠습니다. 투자에 관련된 정보들 참고사항일 뿐이고 좋으니 아니니 투자하실 때 여러분들 스스로 꼭 판단하시고 결정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금이도 방송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